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삶의 바닥을 경험했지만 결국 스스로 일어나 제 자신을 되찾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정 속에서 오랜 친구이자 첫사랑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가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들려주세요. 저는 강원도 춘천 인근의 작은 마을 서남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서연입니다. 사방이 푸른 산과 논밭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연중 내내 평화롭고 고요한 풍경이 펼쳐지는 곳이었죠. 이 마을은 조용하지만 이웃들이 모두 가족처럼 친근한 곳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마을 입구에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나무로 된 낡은 2층 집이었는데 1층은 가게, 2층은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한종수는 엄격하지만 가족을 위해 항상 헌신하는 분이셨습니다. 새벽마다 트럭을 몰고 읍내 시장에 가서 물건을 가져오곤 하셨죠. 어머니 이은지는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셨고 늘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셨습니다. 어머니께 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공간이었죠. 어릴 적 기억은 여름 아침, 창문 틈 사이로 비치는 햇살과 함께 시작됩니다. 저는 항상 어머니를 도와 가게 앞에 물건을 진열하곤 했어요. 학교가 끝나면 마을 아이들이 가게 앞에 모여 떡볶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간식을 사 먹으며 놀았습니다. 제 절친한 친구 지민이와는 매일 같이 붙어 다녔고 때로는 수업을 빼먹고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숲에서 열매를 따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강원도는 제게 단순한 고향 그 이상의 의미였어요.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곳이었으니까요. 중학교 시절, 저는 춘천의 중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처음으로 도시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매일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며 창밖의 분주한 풍경을 보면서 언젠가 저도 큰 도시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이는 우리 가족에게 큰 자랑이었지만 동시에 부모님께 큰 부담이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결혼할 때 받은 유일한 금부치를 팔아야 했습니다. 제가 짐을 싸서 고향을 떠나기 전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어디에 있든 잘 살아. 하지만 집을 잊지 말아라. 이 말은 제 가슴 깊이 새겨져 항상 노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고향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바빴죠. 기숙사에서 첫날 밤, 저는 고향 생각이 너무 나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엄마의 연락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전화 속 멀리서 들리는 닭 울음소리는 마치 제가 다시 고향집에 있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어요. 하지만 이내 서울의 빠른 흐름에 적응해야 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립심도 키워야 했습니다. 방학마다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을이 조용해지고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느껴졌어요. 제 또래 친구들은 대부분 도시로 떠났고 서남리는 이제 노인들만 남아있는 곳이 되었죠. 부모님도 점점 나이가 드셨지만 항상 강한 척하며 제 걱정을 덜어주시려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계산서를 보며 고민하는 아버지와 작은 물건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포장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들의 사랑을 깊이 느꼈습니다.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주셨고 어머니는 강원도 특산물인 도토리와 꿀을 싸주시며 서울로 올라갈 때 챙겨주셨어요. 말은 많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가족을 향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몇 년이 흐르고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의 한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강남에 위치해 있었고 매일 아침 출근길은 서울의 바쁜 일상을 몸소 체감하는 시간이었죠. 저는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지하철을 타며 어릴 적 상상했던 도시의 삶을 실감했습니다. 입사 후 첫 몇 달은 업무를 배우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동료들과의 관계는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특히 회사 내 회계팀을 담당하는 박정훈 팀장은 제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항상 신뢰감 있는 미소를 띠고 있었고 회사 내에서 직원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죠. 처음 박 팀장과 대화하게 된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은 제가 회사의 재무보고서를 준비하며 실수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일이 끝난 후 부서 회의에서 실수가 지적되었고 저는 얼굴이 빨개지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정훈 씨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서연 씨,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죠. 다음엔 제가 도와줄게요. 그의 따뜻한 말은 긴장과 자책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저를 많이 도와줬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정훈 씨는 제가 처음 겪는 서울의 복잡한 삶 속에서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직장에서만 도와주는 상사가 아니었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친구 같기도 했죠. 회사가 끝난 어느 저녁, 그는 저를 강남의 조용한 카페로 초대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강북의 한 서민 가정에서 자라난 이야기, 그리고 가족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털어놓았고, 저는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의 추억과 서울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말했습니다. 서연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참 열심히 살아오셨네요. 그런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가까워지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정훈 씨는 항상 세심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었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그는 제가 좋아할 만한 것을 미리 준비해 두었고 생일에는 직접 만든 케이크를 선물해 주기도 했습니다. 6개월의 연애 끝에 그는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그는 작은 상자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당신과 함께한 지난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당신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결혼해 줄래요? 눈물이 날 만큼 감동스러웠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행사였습니다. 강원도의 가족들과 서울에서 온 동료들이 함께 축하해 주었죠. 저는 새하얀 한복을 입고 부모님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그 순간 고향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여정이 한꺼번에 떠오르며 뭉클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요리하고 집을 꾸미며 작은 행복을 쌓아갔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꿈꿔왔던 완벽한 가정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결혼 후 몇 달 동안은 행복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식사를 하고 서로의 하루를 응원하며 시작하는 생활은 제가 꿈꾸던 신혼의 모습 그대로였죠. 그러나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쯤 되었을 때 시어머니 강미영 여사가 우리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정리하고 함께 살겠다고 했을 때 남편 정훈 씨는 이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우리가 보살펴 드려야 해. 그는 말했죠. 하지만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고향에서부터 홀로 자립해 서울에서 자리 잡기까지 긴 여정을 거친 저로서는 결혼 후에도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설득에 결국 동의했고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사온 첫날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아침 식탁에서부터 저녁 잠자리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제가 늘 하던 요리마저도 시어머니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맛있어 라며 직접 나서셨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말을 존중하려고 했지만 점점 더 제 의견은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재정 계획까지 간섭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돈을 아껴야 해. 내가 재무 계획을 세워줄게. 라며 세세한 생활비 사용 내역을 점검하셨습니다.
마치 제가 남편의 아내가 아닌 시어머니의 관리 아래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시어머니가 끊임없이 아이 문제를 언급하셨다는 점입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빨리 손주를 안아야 한다며 저를 압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서연아, 너희 나이가 적지도 않은데 아이를 안 가지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이 말은 매일같이 반복되었고 제가 답하지 않으면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정훈 씨가 제 편인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는 항상 서연아, 어머니가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점점 시어머니의 의견을 더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요즘은 아이도 없고 서연이도 집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직장을 줄이고 집안을 더 신경 쓰는 게 어떨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남편이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요즘 내가 너무 바빠 보여 라고 동의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거리감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돌아와도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털어놓았고 남편은 일을 그냥 넘겨버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정훈 씨, 우리 이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우리 관계마저 무너질 것 같아. 어머니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우리만의 생활이 필요해.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가 우리를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잖아. 너도 조금만 이해해줘. 그 대답은 제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제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회사에서 업무를 보던 중 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큰일 났어. 마을에 산불이 나서 가게랑 집이 다 타버렸어.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원도는 봄마다 크고 작은 산불 피해를 입곤 했지만 이번에는 저희 가족이 직접 그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바람이 강하게 불어 불길이 마을로 번지면서 집과 가게를 모두 잃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상사에게 긴급 휴가를 요청하고 곧장 고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짐을 싸면서 남편 정훈 씨에게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정훈 씨, 나 부모님께 정말 가봐야겠어. 가게도 다 탔다는데 당신도 같이 가주면 안 될까? 그러나 그는 냉담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 이번 주에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해야 해. 게다가 어머니도 혼자 두고 멀리 가긴 힘들어. 그 말에 저는 억울함과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남편은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동행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그의 무관심한 태도였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해, 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아이의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서연아, 너희 부모님도 이제 좀 쉬실 때가 됐지 않니? 이런 일도 운명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는 너희가 잘 모셔야 해, 라며 태연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저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고향에 도착했을 때 마을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모든 것이 검게 타버린 모습이었죠. 제가 자란 집과 가게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임시로 마련된 대피소에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그저 무거운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삶의 터전을 잃은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상실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꼭 안아드리며 다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도울게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며칠 동안 저는 고향에 머물며
부모님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재난 구호금을 신청하고 남은 물건을 정리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남편은 하루 한 번 전화조차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너도 이제 내 가정을 챙겨야지 언제까지 부모님 일에 매달릴 거냐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대피소에서 누워있던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심지어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제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저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고향에서의 며칠은 몸도 마음도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도와드리면서 제게는 그동안 있고 지낸 강한 의지와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내 삶을 내가 주도하겠어. 이 다짐은 제가 앞으로 맞닥뜨릴 여러 도전과 시련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고향에서의 힘든 시간을 뒤로하고 서울로 돌아왔을 때 저는 여전히 남편 정훈 씨와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에 대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부모님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서울에서의 삶은 더 이상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로 복귀하고 집에서는 정훈 씨와 어색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태도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점점 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훈 씨가 늦게까지 회사에서 회식을 한다고 말하며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요즘 들어 자주 늦게 들어오곤 했는데 저는 그저 바쁜 업무 때문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화 기록과 메신저 알림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동료 김하나라는 젊은 여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단순한 업무 대화 이상이었습니다. 오늘 너 정말 예뻤어. 너랑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 내용은 명백히 그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휴대폰을 손에 쥐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결국 그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정훈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그를 마주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정훈 씨, 나 할 말 있어요. 김하나 씨랑 무슨 사이예요? 그는 놀란 표정을 짓더니 금세 표정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오해하지 마. 그냥 직장 동료야. 가끔 대화 나누는 것뿐인데 너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하지만 그의 말은 저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가 변명하려는 태도에서 오히려 진실을 확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훈 씨, 나한테 솔직히 말해줘요. 너랑 그녀, 단순한 동료 사이 아니잖아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맞아. 하지만 너도 알잖아. 우리가 결혼 후 얼마나 멀어졌는지. 난 외로웠어, 서연아. 그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의 말은 마치 자신의 외도를 정당화하려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외로웠다고 해서 이렇게 배신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 거예요? 난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은 나를 이렇게 배신했어요. 그날 밤 저는 그에게 이혼 대신 별거를 제안했습니다. 저희는 각자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고 그가 떠난 집은 한층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별거 이후 저는 스스로에게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에서의 긴장과 갈등에서 벗어나 회사 일에 몰두하며 조금씩 저 자신을 찾아갔습니다. 더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스스로 업무에서 성과를 내며 제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단순히 남편과의 관계 회복이나 가정을 꾸리는 것에 머물지 않고 진정으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별거 후 몇 달이 지나 저는 회사에서 진행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승진 제안을 받았고 제 경력은 점점 탄탄해졌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며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는 동안 저는 고향에서의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나를 위해,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라는 다짐이 마음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저는 남편의 외도와 별거로 인한 상처를 점차 이겨내고 독립적인 삶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험난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제가 제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별거 이후 저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뭔가 제 스스로를 더욱 채울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고향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냈던 시간과 그곳의 아름다운 풍경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따뜻한 기억과 고향의 전통이 담긴 물건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강원도의 전통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상점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제 고향과 가족에 대한 애정을 담아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 저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동생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뒤 한 스타트업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고 있었습니다. 제가 온라인 상점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망설임 없이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누나,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 같아. 우리 고향의 물건들을 알릴 기회잖아. 내가 웹사이트 디자인도 맡아볼게. 그의 말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강원도의 특산품과 전통 공예품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부모님과 고향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첫 상품으로는 전통 방식으로 만든 도자기와 나무로 제작한 손잡이 그릇, 그리고 지역 특산물로 만든 천연 비누를 선정했습니다. 처음 온라인 상점을 열었을 때는 생각만큼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초기 비용으로 적지 않은 돈을 투자했지만 판매량은 미미했고 홍보도 부족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상품 사진을 찍고 웹사이트를 관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지훈과 저는 홍보 전략을 다시 점검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들었던 건 고객의 반응이었습니다. 한 번은 천연 비누가 품질 문제로 반품 요청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하고 새 제품을 무료로 보내며 문제를 해결하려 애썼습니다. 이런 작은 실수에서 배워야 해요. 우리한테는 이게 시작일 뿐이니까요. 지훈이 저를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힘을 얻어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의 첫 성공이 찾아왔습니다. 천연 재료로 만든 도자기 세트가 한 유명 인플루언서의 눈에 띄어 소셜미디어에서 소개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올린 게시물 덕분에 주문량이 급증했고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누나, 이거 대박이야. 재고 더 준비해야겠어. 지훈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작은 성공이었지만 이는 저에게 큰 자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고객들의 긍정적인 리뷰와 추가 주문 요청은 더 나은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사업이 조금씩 안정되자 저는 강원도의 다른 지역 특산품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농민들과 협력해 직접 재배한 감자와 옥수수로 만든 가공식품을 판매하며 상품의 다양성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제품의 제작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사업의 성공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을 넘어 제 자신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제 안에 깊게 자리 잡았고 그 믿음은 제 삶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온라인 상점 운영자를 넘어 강원도의 문화를 전파하고 제 삶의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저에게 자립심을 키워준 동시에 가족과 고향에 대한 애정을 더 깊게 느낄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여정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상점이 안정되고
사업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저는 어느새 강원도의 작은 브랜드를 대표하는 사업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고객층은 꾸준히 늘어났고 지역사회에서도 제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남편 정훈 씨와 그의 어머니 강미영 여사였습니다. 몇 년 만에 마주한 정훈은 예전보다 더 냉랭해 보였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와 함께 앉아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지금 운영하는 가게는 우리 결혼 생활 중에 시작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업의 권리를 가져야 하지 않겠어? 그들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별거 후 서로의 길을 걷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제 사업에 손을 대려 하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들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정훈이가 내가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이 도와줬니?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권리야. 하지만 그들은 사업을 위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사업 자금을 마련한 것도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한 것도 모두 저와 동생 지훈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 혼자 시작해서 키운 거예요. 그리고 정훈 씨는 여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더 이상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정훈과 시어머니는 저를 설득하지 못하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몇 주 후 그들은 실제로 변호사를 통해 제게 사업의 일부 권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저는 곧바로 동생 지훈과 상의하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누나, 우리가 이 사업을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알잖아. 절대 그들에게 뺏길 수 없어. 우리가 끝까지 싸우자. 지훈은 저를 힘껏 응원했습니다. 소송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지쳤습니다. 법정에서 정훈 측 변호사는 우리가 결혼 생활 중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정훈에게 일정 지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측 변호사는 철저한 자료와 증거를 통해 사업 초기 자금이 제가 모은 돈으로 시작되었고 정훈은 어떤 실질적인 기여도 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적 싸움에서 승리한 뒤 저는 가장 먼저 강원도의 부모님을 위한 집을 마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잃었던 고향의 집과 가게를 떠올리며 부모님이 편히 쉴 수 있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몇 달간 집을 알아보고 재건축을 통해 부모님이 살기 편안한 집을 마련했습니다. 새 집에 도착한 날 부모님은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서연아,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고맙다. 너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구나. 어머니의 말씀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평온한 노후를 선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온라인 상점은 이제 단순히 강원도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이를 바탕으로 강원도의 다른 마을들과 협력해 다양한 상품을 발굴하고 더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에 물류센터를 세우고 기술을 도입해 물류와 고객 서비스를 효율화하는 등 사업 규모는 날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 속에서 저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사업가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가 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저는 오래전 친구였던 이민재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저와 같은 강의실에서 공부했던 친구로 항상 조용하지만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커피숍에서 다시 만난 민재는 예전보다 훨씬 성숙한 모습이었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동안 저를 멀리서 응원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이렇게 멋지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다. 내가 힘들어할 때도 잘 이겨낼 거라고 믿었어. 민재의 말은 제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더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제가 겪은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해 주었고 저 역시 그의 삶을 존중하며 함께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고 존중하는 동반자로서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며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삶은 항상 예상치 못한 도전을 던져주지만 그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지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가족은 언제나 제가 돌아갈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곳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은 제 삶의 원동력이 되었고, 저 역시 그 사랑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민재와의 관계는 저에게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여정은 각자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가족, 그리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요.